음양은 이미 첫 장의 음양론에서 다룬 바이다. 여기에서의 주제는 기무로 먼저 의학에서의 기란 무엇인가를 살펴본다. 황제, 기란 무엇인가요? 기백, 상초를 열어 오곡의 맛을 펴고 피부를 따뜻하게 하고 몸을 채우며 털을 윤택하게 하기를 마치 안개와 이슬이 퍼져나가듯 하는 것을 기라 합니다. 결기에서. 황제가 물어요. 하위, 아니 무엇을 일컫나요? 하위? 기라는 것을. 그러자 기백이 답해요. 상초가 개발. 이 상초 위에 있는 그런 부분을 상초라고 해요. 그리고 요 우장, 배꼽 이쪽 부분에 있는 걸 중초라고 하고, 배꼽 아래에 있는 것, 배꼽 위쪽 중초고, 배꼽 아래에 있는 걸 하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서양 의학의 개념에서는 없어요. 이런 개념이. 그래서 대체로 서양 의학적으로 말한다면 환경막을 중심으로 해서 그 위가 상초, 또 서양 의학적으로 말하면 환경막에서 배꼽 있는 그 12지장, 고기를 경계로 해서 중초, 그리고 12지장 이하를 하초라고 그렇게 바라보면 된다. 굳이 양의학적으로 얘기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그걸 상초, 중초, 하초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상중하. 근데 이제 이재마 선생님은 중초도 두 개로 나눠서 중상초, 중하초로 해요. 그래서 이재마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 배꼽 위인데 거기를 이렇게 요 갈비뼈 중심선이라고 말할까? 뭐 그걸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중초, 중상초, 그리고 이 부분을 중하초라고 그래요. 이 비의 중심으로 이게 중상초, 그리고 그 간담 그쪽 부분을 중하초로 이재만 선생 그렇게 나누시죠. 이렇게 상초, 중초, 하초 말한 지금 상초를 말해요. 이 상초가 개발 열려서 탁 트이면 뭐 하기가 좋냐면 오곡미야. 이 상초라는 것은 개발하여 오곡미. 우리가 먹어대는 오곡의 맛을 갖다가 퍼뜨릴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는 거야. 의는 마땅하다, 아니 펼치다. 그렇게 오곡에 처음에 우리가 먹었을 때 이게 이렇게 퍼지게 해주는 거야. 그러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냐면 훈부 충신 택모예요. 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초도 그렇지만 이게 타는 거잖아요. 초라는 게. 근데 여기 훈도 그래요. 이게 우리가 훈증한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어떤 한증처럼 김을 내어서 땀을 빼는 것처럼 훈이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마치 우리가 김 같은 걸 굽는다든가 이런 게 훈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쑥등 같은 거 할 때 쑥을 태워가지고 그 기운을 센다든가 이런 게 훈이거든요. 그렇게 이 피부를 갖다가 훈훈하게 해주고 따뜻하게 해주고 충신 몸을 꽉 채워주며 향모 또 우리의 털에는 윤택함을 줘. 물기를 줘. 그러니까 훈부 택모하면
훈부라고 하는 건 양의 기운이에요. 탕무라고 하는 건 음의 기운이에요. 이렇게 음과 양이라는 것이 같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픈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털 같은 게, 요런 털 같은 게요, 부스러지거나 굉장히 메말라 있어요. 지금 우리 그대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 털을 만져보면 털 자체가 예, 이렇게 그 알맞게 습기를 띠고 있어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마치 무엇과 같으냐? 무로지 개요. 무 안개 로 이슬이 개라는 것은 우리가 물될 개잖아요. 그래서 안개나 이슬이 쫙 젖어 나가든, 적셔 나가든, 그렇게 하는 것, 그것이 위기. 이것을 일컫는 겁니다. 기라고. 시위기, 이것을 기라고 일컫죠. 계속요. 기가 시작하면 낳고 화하며 흩어지는 모습이 있고, 퍼지면 번식하여 기르며 끝나면 모습이 변하지만 그 이치는 같다. 그렇죠. 우상정대로. 이게 이제 우리가 기라고 하는 것이 딱 일정하다 생각하면 안 돼요. 제가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하늘은 양이고 땅은 음이요. 아니 그러면 우리가 흔히 그 해는 그 양의 정하고 달은 음의 정하라고 하는데 둘 다 어디 있어? 하늘에 있어. 그럼 앞에서 말한 이 하늘은 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긋나네? 우리가 그렇게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하늘이 양으로 대표되는 거고, 땅이 음으로 대표되고, 그런 양의 기운으로 하늘이 보여주고, 땅은 음의 기운을 보여주는 것이지, 하늘이라고 해서 의미 없는 거 아니라는 것이죠. 밤하늘의 무수한 별들이라든가 달이라든가 이게 다 음의 결정체거든요. 우리가 그러니까 낮의 해라고 하는 것이 쫙 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양의 그런 결정체로서 하늘을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 어떻게 하늘이라고 해서 양 일변도냐? 아니라. 달이라든가 별 같은 그런 의미 있듯이 똑같아요. 예. 기라는 것도 딱 그렇게 고정시키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도 시작과 끝이 있어. 중간이 있고. 기라는 것이 처음에는 생화 딱 나서 변화해. 즉 기라는 것으로 딱 그 변화하고. 그러면서 그런 기가 흩어지면서, 모여있던 기가 조금씩 흩어지면서 어떤 형체를 띠게 돼요. 그것이 이슬이 됐든 서리가 됐든 또 그 어떤 물방울이 됐든 어떤 형태를 띠게 돼요. 그리고 그것이 쭉 퍼져나가면 퍼져나가면 번육이요. 그러면 쭉 자기의 그 핵분열을 이렇게 분열을 그래가지고 그냥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번식시키고 길러져요. 기종이 상배년. 자, 그러다가 기가 드디어 자기가 딱 끝나면, 그러면 그 기의 죽음과 함께 모습도 변화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어떤 긴 것으로 얘기했지만 순간적으로 벌어지는 것이에요. 마치 우리의 세포가 늘 나고 죽는데 우리는 그걸 못 보는 거야. 늘 나고 죽어. 우리 몸에서 왜 때가 생기고, 왜 우리 몸에서 자고 일어나면 이부자리에서 뭐가 이렇게 떨어지냐고. 그런 것들은 전부 우리 몸에 살동하던 것들이 죽은 흔적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 몸 자체는 지금 우리가 보면 우리는 살아있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이 안에서도 무수히 삶과 죽음의 그 작용이 지금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귀로 확인을 못할 뿐이지 실제로 그렇게 벌어지고.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추만호가 이 추만호의 이런 손이라든가 발이라든가 이걸 유지하나. 이게 10년 전에 이게 지금까지 그렇다면 얘가 벌써 이상이 생겨도 다 재가 돼서 날라버리든지 뭐가 됐겠죠. 근데 안 그런, 그것은 계속 생로병사의 과정을 계속 순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이 안 되는 것이 바로 면역결핍증이라든가 에이즈라든가 이런 것인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크게 절단나게 되는 거죠. 암도 그렇고. 이게 살이라는 게 있어요. 살로서. 어떤 기관이라는 게 기관으로서. 우의 통은 우의 통로로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것이 한순간에 딱 화석화돼 버려. 그러면 이거는 지금까지 말했던 그런 상노변사의 그 순환이 안 되고 있고 그냥 완전히 사일변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암이지 뭐. 암이 별건가요? 그래서 암의 치료라는 걸 뭐 생로병사의 수수께끼니 뭐 양방에서 아무리 떠들어도 소용없어요. 그 별거 아니에요. 그 죽어있는 걸, 죽었다고 걔가 인식하고 있는 걸 너도 살아있는 거야 라고 인식을 시켜주면 돼. 그렇게 만들어주면 되는데 사람들이 그런 거를 몰라요. 그래서 암이라고 해서 뭐 굉장히 대단한 거 아니에요. 이런 입장에서 본다면, 음양론적인 입장에서 그렇게 바라본다면 암은 조금 귀찮은 정도의 존재인 것이지. 근데 사람들은 그걸 좀 귀찮은 걸 무지무지 키워. 그래가지고 오히려 전체를 갖다 망가뜨리고 막 그렇게 하죠. 자, 그리고 계속 해보시네요. 봄은 낳고 여름은 기르며 가을은 거두고 겨울은 갈무리한다. 이것이 거의 늘 함이며 사람 동안 이에 응한다. 하루를 넷으로 나누면 아침은 봄이고 한낮은 여름이며 해 지면 가을이고 한밤은 겨울이다. 순기 1일 분이사시. 네. 그러니까 이게 보면 우리는 하루면 하루가 뭐 이거 지금 여름의 하루지 이렇게 우리는 바라보지만 지금 이것은 가을의 하루야 이렇게 바라보지만 아니라는 거야. 그렇기도 하지만 또 다르기도 하라는 거야. 춘생하장 추수동장. 그 우리 천자문 그 두 번째 문단에 나오죠. 이 한래서왕 추수동장. 지금 완전 추수동장이야. 네. 차가운 곳이 오면 더운 기운은 안녕 하고서 그거 떠나가. 그러면서 추수동장, 가을에는 갈무리 거두고 겨울에는 갈무리. 여기서는 춘생하장이 더 붙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천자문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데서 하나씩 가져왔다는 거죠. 춘생하장 봄에는 나고 여름에는 그것이 성장하고 길러지고 가을에는 드디어 그것이 결실을 맺어 거두고 겨울에는 그것을 잘 갈무리해둬요. 이것이 바로 기지상해요. 기에 늘 하며.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늘 한다라고 하는 것은 늘 한결같은 그 모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착각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늘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끝없이 변화하는 것을 늘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하는 것을 늘 하지 않으면 뭐예요? 그것은 우리 눈에 살아있는 거로 보이지만 그 죽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두 분이 이렇게 열심히 공부한다는 것도 이건 끊임없이 생로병사, 또 여기서 말하는 추나추동, 이런 자기 순환을 지금 이렇게 나이를 들어서까지도 계속 열심히 하고 있다는 그런 그 아주 건강한 친구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천자문 같은 거 외우게 하는 것도
그것이 여러분들을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게 왜 나이를 먹었다고 해서 우리는 젊었을 때만큼 이 기억력이 안 돼 하고, 이미 빠른 사람들은 40대, 좀 뭐한 사람은 50대, 좀 뭐한 사람은 60대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 기억에 대한 이걸 안 하려고 해. 그건 아닌 거죠. 나이를 먹어서도 기억을 이 기억력을 신장시키고 이런 걸 해야 돼요. 젊어서 운동 막 하고 힘썼듯이 그 머리도. 자, 기가 늘한다라고 하는 것은 봄, 여름, 가을, 겨울처럼 그렇게 끝없이 순환하는 것을 계속하는 거. 그것이 늘함인 거예요. 그냥 여름의 모습, 겨울의 모습, 얼음차기, 그것이 늘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녀긍지요. 사람도 또한 이에 상응해. 자연, 천지 자연 속의 사계절만이 그러한 것이 아니요. 우리 인간 역시 그러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일일 분의 사시오. 하루도요, 이렇게 사계절처럼 나눌 수가 있네요. 조주구춘이요. 아침, 그게 봄날이죠. 일중 의하예요. 해가 중천에 떠 있어요. 하늘 중앙에 가운데 있어요. 그럼 여름이에요. 이립 의추요. 해가 딱 서산 너머로 져요. 들어가요. 이립 해가 들어가면 그것이 가을이네요. 야반, 컴컴한 한밤의 딱반, 야반, 한밤중이죠. 한밤중은 의동, 겨울이네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계속요. 길은 안개와 이슬같이 퍼져나가듯 하는 것이고, 사계절같이 나아 기르며 거두고 갈무리하는 것이 기의 늘함이다. 본래 기란 자리함이다. 하늘에 자리한 것이 천문이요, 땅에 자리한 것이 질이요, 사람 기의 변화에 통한 것이 인사이다. 그러므로 크게 지나친 것이 선천이요, 미치지 못하는 것이 후천이니, 이른바 다스려 화함에 사람이 응하는 것이다. 기교 변대론. 이런 게 이렇게 아주 단순하게 써놨지만 이게 대단한 그런 말씀들이 지금 우리가 보는 것들이. 또 이 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해야 하느냐. 이게 지금 우리가 20세기에 우리 그렇게 이 유럽인들이 발견한 걔들이 발견한 것 중에 가장 큰 것에 몇 가지가 있죠. 뭐 상대성 이론이라든가 뭐 이런 것처럼. 그 중에 하나는 불확실성. 이 물리학에서 뭐냐면 우리가 원자를 딱 관찰하면 우리는 원자가 어떻다 핵이 어떻고 양자가 어떻고 이제 이런 거 얘기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사실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관찰하는 순간의 원자는 이미 변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정적으로 바라봤을 때의 원자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뿐이지, 관찰할 때는 벌써 얘들은 또 달라져 있어요. 그것이 왜 그렇겠어요?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든 살아있는 거는 끝없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지된 상태의 것으로 규정할 때와 운동의 상태로 규정할 때가 다른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원자 아닌 건 아니거든요. 지금 그런 거예요. 우리도 기를 저기할 때는 기라는 건 뭐예요? 상초가 딱 개발해가지고 오곡의 그 맛이 딱 이렇게 펴져서 이렇게 기를 규정하기도 하지만, 지금 여기서는 기라는 거, 그것은 위치로 정리할 수도 있어. 지금 그 얘기예요. 기라는 거. 앞에서의 기는 사시로 정리했거든요. 계절의 변화. 근데 지금 여기에서의 기는 포지션으로 정리한 거예요. 앞에서는 타임으로 정리한 건데.
지금 그 얘기예요. 본디기라는 것은 포지션이야. 어떤 자리야. 딱. 그래서 우천자, 하늘에 자리를 둔 거, 우리 그걸 뭐라 그래? 천문현상이라고 그래. 천문이라고 그래. 그런가 하면 위지자, 땅에 자리한 거, 그거 별거 아니야. 그게 지리요. 그 우리가 천문 지리를 논하고 하면 뭐 굉장히 대단한 것 같지만 아니에요. 우리도 다 천문 지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다만 우리가 인식을 안 하고 있는 것뿐이지. 또 통어 인기지 변화자, 인기지 변화, 사람 기운에 변하고 화하는 것에 통하는 거, 이게 바로 인사예요. 기가 사람 사이에 딱 자리하면 인사고, 하늘에 자리하면 천문이고, 땅에 자리하면 지린 거. 그렇기 때문에 이런 포지션의 입장으로 우리를 정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2019년 그 9월 30일 날 우리의 포지션이 어디냐? 그 2019년 9월 28일 서울 서초동에 있었다면 우리는 그 촛불혁명군의 일원이 돼 있었던 것이고, 지금은 우리는 여기에서 이 청년도관에 지금 학도로서 그 수행자로서 우리는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자신을 어디에 자리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져 버려요. 그러므로 고로 태과자 선천이요 불급자 후천이야. 야, 참 이런 정의가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전 그런 너무너무 지나쳐온 거, 이게 선천이야. 우리는 선천이라는 게 별개 선천이라고 하지만 한마디로 과거가 선천이라는 거야. 지금 우리는 현천이야, 금천이야. 지금의 하늘이야. 지금의 천지고. 선천이라는 것은 우리 이전의 것이 그게 선천인 거예요. 우리는 마치 선천이라는 것이 그 지금 인류에 있기 이전의 상태, 어떤 문명이 나기 전의 상태를 선천이라고도 얘기하지만, 그러나 이런 그 기적 정의에 의한다면 지금 이 순간 이전의 것이 선천이고, 지금 이 순간이 지금 그것이고, 그리고 불급자 후천이요. 아직 미치지 못한 거. 왜? 기가 그 자리에 가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후천이에요. 즉 미래예요. 후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후천개벽한다라고 하는 그 말은 사실은 이런 입장에서 본다면은 그것은 논리가 안 되는 거예요. 후천은 영원히 개벽이 안 되는 거예요. 늘 개벽은 선천도 아니고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이야말로 바로 개벽의 현장이라는 것이죠. 여보세요? 여러분들이 자리함에 따라서 바로 후천이 달라져 버려요. 후천이 달라져. 또 어떻게 돼요? 선천도 달라져 버려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는 과거는 못 고친다고 얘기하지만 아니에요. 과거도 고쳐져요. 왜? 무엇에 의해서? 지금 내 이 자신의 결단에 의해서 과거도 고쳐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해요. 과거에 네가 이러이러한 짓을 했으니까 지금도 그 모양이지 라고 말하는 것과, 과거에 이런 것을 겪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아주 탈바꿈한 모습을 보여준다 라고 했을 때, 그 과거는 우리가 볼 때 똑같은 과거일 것 같지만 현재 내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 그 과거가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과거의 규정이 달라져 버려요. 이재명이가 남들 다 학교 다닐 때, 그 중학교 다닐 때 학교도 못 가고서 공장에 가서 일하고, 그러다 결국 그 왼손 병신 돼서 군대도 못 가고, 왼손이 그냥 조막순처럼 돼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프레스에 늘려가지고, 과연 이재명이가 그 상태로 있었으면 과거가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도 이재명은 여전히 노가다를 하거나 아니면 이 손도 못 쓰기 때문에 노가다도 제대로 못 해가지고 이 국가에서 이 뭐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 구제해주는 그거 타먹기 바빴을 거예요. 그런데 본인 자신이 그 지금이라는 이 순간순간에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과거에 그 몇 년간 그 공장에서 일한 것이 시계 공장이니 뭐 이런 됐어. 저 너무 뒤로 갔나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자리를 지금 있을 것인가 이게 정말 중요하다. 예, 그걸 제가 거듭거듭 강조합니다. 자, 그거에 의해서 우리 미래뿐만 아니고 우리 과거까지도 변화됩니다. 예, 그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망가지냐? 이재명과 다르게. 똑같은 가난함을 겪고 이재명보다는 나았지만 그러나 가난함을 겪었던 이명박은 어땠어요? 자기가 가난한 걸 무시하거나 아니면 가난한 걸 깔아뭉개 그랬어요. 그걸 잊고. 지금 이재명 같은 건 가난한 그것을 자기가 경험하면서 그런 것을 대물리지 않게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나라에서 구제해줘야 된다. 그리고 부자라고 해서 왜 국가로부터 뭐를 받는 것이 그렇게 선택적으로 됐냐. 그건 아니다. 모두에게 고르게. 그걸 이재명 같은 사람이어서 제가 그래서 이재명 철학자라고 말하는 건데 이게 바로 그렇게 다른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정말 늘 하는 것이죠. 제대로 자기를 끝없이 변화시키면서 자기가 지나온 그 과거가 그랬다고 해서 그것을 갖다가 묻어두려고 하고 굳이 드러낼 것은 없지만 그걸 허거지로 그러고 그 과거의 그런 모습을 똑같은 그런 것의 존재들을 갖다 깔아뭉개려고 하고 이런 것들 자체가 말하자면 죽어있는 모습인 거예요. 이렇게 건강하게 변화하지 못하고 계속 해보시죠. 본래 기란 자리함이라고 정의한다. 이는 능동적인 장주의 비음으로서의 기 분위기를 살리면서 피동적인 관중의 체험으로서의 기 의미를 자리함이라는 표현으로 살짝 바꾼 것이다. 사실 이것은 앞에서 본 주역 설괴전의 것을 그대로 이은 것이기도 하다. 하늘 땅이 자리를 정하면 산과 못이 길을 통한다. 산과 못이 길을 통한 뒤에라야 변화할 수 있어서 이는 만물을 이룬다. 하늘은 저 위에서 땅은 바로 이곳에서 우리 발밑에서 그렇게 자리를 정해요. 그러면 우리 눈에 보이는 지금 이런 산 또 저쪽의 못 시내가 서로 기운을 갖다가 소통해요. 그래서 산과 못이 기운을 서로 소통하면서 그런 뒤에야 변하고 화하는 것이 돼서 기성만물, 만물을 딱 기성해줘요. 이미 이루게 해줘요. 네. 무수한 자리 위로 채워져 있는 주역 중에서도 하늘 땅이 자리를 정한다는 이 구절이 자리함이라는 황제내경 기정의의 시원이다. 덕화란 기의 상서로우며 정령이란 기의 빛나며 변혁이란 회복하는 별이요 재앙이란 닫히는 시작이다. 기가 서로 이기면 화평하나
서로 이기지 못하면 병이 되니 무겁게 삿된 것에 감염되면 심해진다. 하늘을 잘 말하는 이는 꼭 사람에 응하고 옛날을 잘 말하는 이는 꼭 오늘로 증언하며 길을 잘 말하는 이는 꼭 존재를 빛내고 잘 응함을 말하는 이는 하늘 땅의 화함과 같아지며 잘 변화를 말하는 이는 신명의 이치에 통한다. 기교 변들어. 우리가 덕화라고 하는 것이 뭐냐? 우리가 덕으로서 사람들을 좋아한다. 이것은 사실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왜 삼성 이재용이 그 감옥에 있는데 삼성은 세계 1위를 달리냐? 그것은 바로 삼성의 그 직원은 삼성 내에서 한낮의 그 직원일 뿐이지 사실은 대한민국 국민이거든. 대한민국의 촛불혁명이라고 하는 그런 변화를 거치면서 그들도 더 자주식을 갖고 뿌듯해지는 거예요. 바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그 덕화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덕화라고 하는 것을 그동안은 이명박이니 뭐 이런 애들은 덕화라고 말할 수도 없고 이 김대중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덕화를 얘기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다르게 보면 이제 증명이 되지만 바로 여러분 하나하나의 덕화예요. 사실은 여러분 자신들이 그렇게 변화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촛불혁명도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문재인이 그랬다라고 하기보다는 사실 우리 자신이 그렇게 한 거예요. 여기 있는 추만호가 그렇게 한 거고 그 윤민숙이가 그렇게 한 거고 그런 것이 바로 문재인의 덕화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덕화라는 것은 별게 아니에요. 이것은 기의 입장에서 보면 상스러운 거야. 굉장히 상스러워. 끊임없이 변화. 우리는 근데 지금 보면 어때? 이 사회라고 하는 것은 판검사면 무조건 얘들 그 고위직 올라가면 그 다음에는 또 더한 데로 가고 말하자면 이런 식으로 굳어 있거든요. 그건 옳은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그래서 우리가 변화해야 됩니다. 그게 기운의 상수론이에요. 또 정령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이렇게 뭐 대통령령이라든가 뭐 국무총리령이라든가 뭐 이런 거 쭉 하지만 이런 그 령이야말로 이 기운의 발급이에요. 기운의 드러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아베가 내리는 훈령과 똑같이 문재인이 내리는 훈령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아베 훈령은 일본 자체를 망가뜨려요. 그러니까 아베가 하는 짓을 봐요. 오늘부터라고 그러죠. 그 일본의 소비세가 3% 더 올라갔다고 그래요. 그동안도 계속 올리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걔들이 그 한 달에 그 50만 행을 벌면 지금 소비세로 나가는 게 5만 행이. 그건 못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지금 계속 재벌 퍼주게. 지금 일본의 재벌들은 이건 뭐 세계 등수위도 지금 못 끼고 있어요. 흔히 말하는 페이. 그렇게 지금 막 일본 세락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걔들한테만 그렇게 소수에만 퍼주기를 해요. 그걸 지금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게 새누리 애들이 그걸 하는 거 아니에요? 명박이 때부터 시작해서 박근혜. 지금 아베가 하는 거랑 똑같아요. 이 새누리 애들이 떠들어대는 게. 이게 지금 그래서 정령이라고 하는 것도 이게 바로 우리는 아베나 문재인 한 개인이 한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도 바로 그 기운에 또 변혁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가 이 검찰 개혁한다고 해서 검찰 애들이 막 지금 쿠데타를 일으켰지만 그러나 그거야말로 진짜 어리석은 거예요. 어느 곳에서든 변혁이 일어나요. 특히 막힌 곳. 그런 일방적인 거.
왜냐? 변혁이야말로 우리 자신을 건강하게 회복시켜주는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복직이라고 하는. 이게 바로 이런 게 바로 지금 이 황제내경에서도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재앙이라는 거, 그거 별게 아니고 다치는 것이 출발점이요. 그런 것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재앙이 되는 거예요. 변혁이 되지 않으면 그럼 재앙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물이 흘러온다고 해도 그것을 계속 가로막아 봐요. 썩어버려. 지금 낙동강 완전 썩어. 완전히 독수가 돼버렸는데, 그래도 금강은 좀 트였거든요. 그래서 금강은 좀 덜 해줬어요. 낙동강은 그걸 트지 못하게 중간인 거 어디 일부 농민들이 그걸 못 트게 하고 그런다고 하는데 자꾸 우습기 짝이 없는 거예요. 개들의 코는 도대체가 냄새를 못 맡는 거예요. 개들의 눈은 물이 썩는 걸 안 보이는 거예요. 보고 맡기는데도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어리석는 거냐. 지 땅 물대기 위해서. 그건 아닌 거지. 이게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렇게 이 언론인 이런 애들 하는 거. 제가 언론은 신경 쓸 것도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 지금 언론은 힘을 못 써요. 옛날 언론 옛날 언론이죠. 옛날에 진짜 언론이 힘이 세죠. 지금은 여러분 하나하나가 다 언론이야. 내가 언론이고. 기상승자화여. 기운이라는 것은 서로 이겨야만 그것이 서로 화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화라고 하는 거, 화목하다라고 하는 걸 흔히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 자신을 죽이는 거, 또는 상대가 죽이는 거, 내 마누라가 죽거나, 내 남편이 나보다 죽거나, 아니에요. 사실은 내 자신이 내 자신을 갖다 제대로 펴서 그렇게 이기는 기운을 보여야 되고, 우리 마누라도 나를 이길 수 있는 그런 것을 드러내야 돼. 근데 이것이 부딪히는가 하면 또 부딪히지도 않아. 그게 바로 남녀의 묘한 거예요. 음양에. 같은 남자들끼리라면 서로 부딪힐 그런 부분이, 남녀 이용을 하면 이게 서로 안 부딪혀. 예. 그게 참 놀라운 거죠. 그런 것이. 저거 분명히 부딪힐 텐데? 천만에. 저 사람 집에 가면 마누라한테 죽었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집에 가면 전혀 안, 마누라가 더위를 싹싹싹싹 해. 얼마나 고생하고 오셨어요. 라든가. 아이고, 고생했네. 이게 그렇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운을 갖다 우리는 너 보고 죽어라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너 기운 살려라. 애들한테는 애들 기운을 살리고, 마누라한테는 마누라 기운 살리고, 어버이한테는 어버이 기운을 살려야만 그게 진짜 화목해요. 이거는 저는 우리 집안에서도 이런 걸 경험했는데, 사실 그래요. 그래서 불상승자는 병이요, 서로를 이기지 못하는 존재들은 병들어요. 왜 병들겠어요? 자기가 자기 주인 노릇을 못하기 때문에 병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국인이 일본인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일본 애들은 기업을 해도 왜 안 되냐면요, 걔들은 아주 안정적인 거를 쫓아가는 게 걔들은 하나의 문화처럼 돼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가 했던 거, 이미 했던 거, 점검받은 거, 그런 걸 해야 안전해. 그건 틀림없어요. 그러나 창조적인 건 안 나와요. 지금 우리 현대 같은 거 보세요. 옛날 정주영 회장이 옛날 그렇게 차 처음에 정주영 회장이 보니까, 야, 이게 차야말로 현대 이 기술이 아주 접합체요. 몇백 개가 모여가지고 차 하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고 싶은데 미국에서 딱 와가지고, 이거 한국 시장으로 만들면 좋겠어. 인건비도 싸고 하니까 공장을. 그렇게 처음에 합작으로 시작을 했지만, 이 정주영 씨가 우리 차를 만들고 싶다.
뭐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쪽에서 자기들 기술 안 가르쳐 주잖아. 그러니까 딱 물러났잖아. 뭐 물러나니까 그 이태리의 유명한 디자이너를 불러가지고 설계를 하는데 이 디자이너가 그 당시 미국인이 이런 데가 일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이탈리안이 이런 데는 치고 있었던 상태에서 자기들 한 그거랑 맞춰서 그 디자이너를 불름으로 해서 많은 돈을 주고 불렀지만 불름으로 해서 그러면서 이 자동차 개발이 시작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들이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우리를 사실 일궈 나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2000년대 후반에 중반이죠. 2006년인가? 그때 세계 최초로 수소차를 현대에서 만들어냈어요. 이게 대단한 일 아닙니까? 그렇게 창조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우리 민족이 갖고 있는 그런 힘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지만 바로 저는 그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왜 촛불혁명이라고 하냐면요. 예전에 있었던 영국의 명예혁명, 또 불란서의 그 시민혁명, 그 부르주아 혁명이었죠. 그런데 그런 것이 지금 현대에 와가지고 말하자면 옛날 그 육아에서 그렇게 말했던 위민정치, 백성이 주인이 되는 정치, 그 사마천 사기에서도 잘 썼던 왕자에게서는 이민의천이요, 백성이 하늘이요. 그것이 우리가 바로 백성이 하늘인 그것을 우리나라에서 철학적으로 정리한 건 그 백 몇십 년 전인 동학이었고, 동학에서 인내천, 우리 사람이 바로 하늘이야. 우리가 바로 신이야. 라고 하는 그런 그것을 동학에서 얘기했고, 그리고 지금 그게 그 당시는 실패했지만 이제 우리는 성공했단 말이죠. 그것을 지금 그러니 우리 민족이 대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까 이 기에서 말한 거로 보세요. 천지가 만들어주고 사시가 그것을 딱 보완해가지고 만들어낸다고 했는데, 우리나라처럼 사계절이 이렇게 있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은가 봐요. 유럽에서는 독일이 그렇고, 이 사계절이 있는 곳의 사람들이 머리가 좋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이렇게 발표한 거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세계 2위로 머리가 좋더라고요. 그 IQ 그거를 했는데 1위가 홍콩. 홍콩이 107인가 그렇고 우리가 106인가 105 그래요. 유태인이 제일 좋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걔들은 소수니까 아주 그건 뭐 걔들은 사람 수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사실 홍콩은 이건 중국이나 똑같거든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사실 1위나 마찬가지. 그러니까 지금 이런 현상이라고 하면요, 어찌 보면 그동안 우리는 아주 강대국에 둘러싸여서 너무나 말하자면 늘 짓밟히고 이렇게만 인식했지만, 그러나 다시 생각해 보면 이거야말로 봄, 여름, 가을 변화처럼 이 일본이라고 하는 겨울, 중국이라고 하는 여름, 러시아라고 하는 말하자면 그런, 또 미국이라고 하는 봄, 막 이런 식의 그런 거에 우리는 쌓여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아주 옛날에 우리가 인식했던 거랑 다르게 이런 식으로 바라본다면 우리야말로 진짜 천혜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땅의 크기를 가지고 세계 어디를 딱딱 찍어 놓아서 우리나라만큼 아름답고 살기 좋은 땅이 없대요. 없다는 거예요. 아무 데 가서 우리나라 땅의 사이즈를 재가지고 가서 각 찍어서 여기 살아라 하면 세계 어느 땅에 아무리 아름다운 땅에도 없대. 우리나라만큼 산수가 아름답고 살기 좋은 땅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사막밖에 없고 뭐 다 그러니까. 뭐 그건 저는 모르지만 선생님 말씀이 맞을 거예요. 이게 섬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제주도나 거제도 같은 데 되게 아름다워요. 그리고 무지무지 아름답고. 지금 말도 못하네. 다시. 그래서
따라서 우리가 서로를 이길 수 없을 때에 서로를 이기는 것이야말로 그게 화목한 거예요. 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서로를 이기지 못한, 즉 지거나 눌리거나 이렇게 되면 그게 병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감어 사죽시며 그런 상태에서 사땡기운의 중감 무겁게 감염되면, 젖어들면 그러면 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라는 게 별거 아니에요. 아침에는 좀 찌뿌둥하고 밤에는 피로해서 자고 이런 것들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아침이라고 빨딱하고 그 밤이라고 또 빨딱하면 그게 오히려 이상한 거예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변화되는 그런 거. 그래서 그 아침은 아침대로, 점심 때는 또 식곤증이 또 강하고, 그런 것들이 그렇게 이겨내고 그런 기운들이 계속 변화되는 그런 것이야말로 정말 건강한 건데, 그런 기운이 안 됐을 때 그때 우리는 병이 드는 거고, 그것이 심해지면 똑같은 이런 기운인데도 어떤 사람은 못 견디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사라고 하는 것이요, 제가 황제내경을 공부하면서 사라고 하는 것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런 것이 다 좋은 기운이야. 그런데 몸이 안 좋은 사람한테는 이게 삿된 기운이 돼버려요. 자기가 못 받아들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예. 문제. 나는 이와 같이 들었어. 선언천자. 하물에 대해서 제대로 말하는 거. 하물을 우리가 말할 때 어떻게 제대로 말하냐. 이런 것은 필응의이요. 반드시 그것은 사람에게도 그대로 움직여. 그런 식으로. 응입니다. 선언고자. 우리가 그리고 예적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이야기하는 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늘이라는 것은 이래. 볕이라는 건 이래. 달이라는 건 이래. 이런 사람이야말로 어찌 보면 가장 인간다운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선언고자. 예적에 대해서 제대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야말로 피를 험어으며 반드시 오늘날에 그것을 증명할 수 있어요. 이게 제가 증명한다는 건 뭐냐면요, 오늘날 정말 창조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옛것을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는 말은 무슨 소리냐면요, 옛적을 잊은 민족에게는 오늘이 없다는 소리. 사실은 오늘이 없기 때문에 우린 바로 오늘의 것을 지금 제대로 찾아가는 민족인 것이죠. 필창어물 선언기자, 기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얘기하는 그런 존재라면 필창어물이에요. 반드시 다른 존재들에 대해서도 빛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인간만 빛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랑 같이 있는 삼천도 빛나게. 그래서 선언응자, 우리가 잘 감응한다는 거, 우리가 잘 응한다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것은 어떤 거냐? 동천지지와요. 천지의 그 화함과 같이 하는 것이요. 그러니 그걸 누가 이겨낼 수 있어? 아무도 못 이겨내는 거. 그건 못 이겨내는 거예요. 선어나 언변자, 화하는 거, 변하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말하는 것, 제대로 말하는 존재, 이것은 통신명제죠. 신명의 이치에 저절로 통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명이 나네요. 기분이 너무 좋네요. 사람들 후기, 그 촛불혁명 후기 그런 거 보면, 말하자면 그런 것들이 그게 신명인 거예요. 이게 별게 아니에요. 우리가 통신명제라고 하는 건, 그러니 그런 것들을 누가 이겨낼 수 있냐고. 그건 아무도 못 이겨. 그동안처럼 언론을 지들이 일방적으로 언론을 이끈다고 그게 이겨졌냐고. 아니지.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죠. 예.